화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 상황이 좀 뭐 심각하게 좀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다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상임위원장 7개 가져가는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먼저 강미정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네. 입법 청문회 잘 돌아갔었는데 네. 오늘 잘 돌아갔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하고 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결석이 아니라 네. 지각을 또 하셨나 봐요. 지각을 했어요. 10시에 딱 출발하는데 예. 회의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였으면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날 사안이죠. 예. 계속 안 나왔다가 처음 오는 날인데도 결석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네. 정회를 또 네. 얘기하셨거든요. 정회를 해서 근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 또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네. 법사위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걸림돌이다. 걸림돌이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네. 라고 말씀드리면 좀 굉장히 네, 또 분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쭉쭉 잘 나가다가 네. 지금 막힌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네. 네. 참. 자,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법사위가 다시 속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계속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보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늦게 들어왔으면 일단 분위기 보고 네. 상황 보고 적응하는 게 우선인데 보통 계속해서 학교에서 수업 일하고 중에 학생이 지각을 하면 네. 조용히 깨끗 발로 뒷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책 펴고. 네. 그런데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네. 항의하고 반 분위기 흐리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요. 김지호 우리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것은 이제 네. 국민의힘이 네. 법사위를 방해해야겠다. 아. 파행이라고 하죠. 국회 용어로는. 파행. 예, 파행을 시키기를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제 저분들도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말할 때 굉장히 뻘쭘해합니다. 그런데 뭔가 되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네. 온갖 트집을 잡아서 정청래 위원장을 공격하고 소리 지르고 아하. 그러면서 회의 진행을 못하게 예. 일종의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또 지금 들어와서 또 안 들어오고 있네. 지금 또 다 빠졌어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뭘 영상을 하자는 보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까지 내려놓으면서 7개 주어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좀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들어오네요. 이게 조금씩 다 늦게 들어오고 지각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면 안 지금 되잖아요. 오마이뉴스 시간 맞춰서 기다렸다가 그럼요, 딱딱 그럼요. 네 지각 방송 오고 지각하면은 있는데 저희가 또 세 번 제명이죠. 지각하면은 네. 삼진 아주 아웃. 퇴학. 태도가 불손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자, 지금 법사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법사위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법사위와는 다르게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법사위 현장은 저희가 다른 채널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박형수 국민의힘이 또 지금 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현장,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황 중계는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화면을 또 같이 보여드려요. 화면을. 네. 화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것이다 추측할 수도 있는데 화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네. 우리 두 대변인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장은 다른 채널에서 분석은 저희 강미정 대변인, 김지호 부대변인 이 채널에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오마이TV가 현장을 여러분께 다이내믹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까지 하면서 7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받았을까요? 김지호 부대님. 제가 봤을 때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입법 청문회, 법사 입법 청문회가 제가 뭐 진짜 네. 너무 관심이 많았고요. 그렇죠. 그 어떤 국회의 권위를 네. 그 4년 만에 단번에 보여준 정말 큰 이게 사례. 국회지. 그렇죠. 이게 입법청문회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면요. 네. 행정부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못 봤던 모습. 나가 있어. 반성하세요. 10분간 나가 있어 하면 10분 갔다 오고 아하. 얼마나 통쾌합니까? 음. 그리고 그
국민 세금으로 네. 3, 40년간 생활을 아. 해온 그것도 국방을 지킨 공무원들이 네. 3명이나 선서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할 것을 국회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해 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아니 거부하는 왜냐하면은 네. 선서를 하고 본인의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어.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냥 이분들이 일반 국민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직자. 어떻게 국가 공무원 고위 공직자가 네. 그럴 수가 있냐? 장관, 차관 이런 사람이 그랬다는 게 네.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그분의 태도를 보면요 아. 이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어떤 진짜 내 음. 위치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네.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어떻게 그렇게 오만합니까? 그런 모습. 저희가 사실 공직자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지,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가 이제 배워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증인선서 거부하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네. 깨져버렸고 이런 모습을 모든 분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반복하고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이 또 돋보이는 모습을 국민의힘들이 봤을 거예요. 네. 또 용산에서 봤겠죠. 큰일 났다. 이거 가서 방어 안 하면 상임위원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지금 뭐 손원석 의원이 간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난다. 네. 이런 판단에서 상임위원장 받으면서 복귀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일단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입법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네. 건 선서팀과 선서 아닌 팀의 구도로 일단 구별이 됐고요. 또 그 네. 안에 세부적으로는 검사팀과 군인팀으로 나눴던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뻣뻣하고 네. 우리는 그걸 다 거짓말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좀 뻔뻔하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관하는 분들은 과연 검사팀과 군인팀 중에 누구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재방송으로라도. 그러니까 저희 오마이 TV 보면은 김경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 7대 대장 변호인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발언 기회 얻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좀 100만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앞에 프롬프터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 입법청문회 자리에는 프롬프터가 없는 없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음.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네. 날짜, 시간, 그렇죠. 전화한 사람 그 타임라인별로 쭉 기억을 하고 그걸 네. 시간 안에 맞게 안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청문회 보면서 국회 네. 효능감을 느꼈는데 국회 효능감을 느낀 국민들 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용산에서 봤을 때 또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건 일방적으로 당한 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 특검법만 있는 게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도 입법청문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증인으로 그럼 김건희 여사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음. 나올 수 있고 그 지금 행정관들 네. 같이 따라붙었던 행정관들도 나올 수 명품백 있고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종합 이 특검도 그냥 특검이 아니고 네. 종합 특검이잖아요. 네.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가 조작 그다음에 그 논문 표절 허위 이력 네. 네. 거기다가 기울백. 코바나 콘텐츠 특혜성 후원 의혹까지 해가지고 정말 방대합니다. 네. 입법청문회가 한 3박 4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것에 대한 좀 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빨리 국회로 돌아가 달라. 그럼 결국에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이 방탄복귀예요? 정권의 뭐예요? 레드라인은 네. 김건희 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한 분이 3명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아. 위원장. 지금은 후보지만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죠. 발의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동의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로 굉장히 헷갈리는 언사로 네.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 대상이에요. 대법원장이 그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추천권을. 네. 본인 이제 특검 받을 건데 본인이 어떻게 특검 그
검사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을 영입해야 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다 기억하실겠지만 1999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장인이죠. 진영구. 그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어쨌든 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음. 검사로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야당이 임명한 특별 검사였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었는데 그 네. 밑에서 같이 수사했던 검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보고 예. 내가 했던 발자취에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과거의 나와 맞나? 그러니까 지금 1월에 한동훈과 6월에 한동훈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과거의 한동훈 검사와 음. 현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인 한동훈 씨는 네. 어떻게 얼마나 더 대립을 하려고 이런 아. 발언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 특검 뭐 보니까 김건희 특검도 있지만 한동훈 특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루두루 방어를 위한 상임위원장 복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7개 상임위원장이 가져간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7개 상임위. 근데 7개 상임위가 참 중요한 상임위더라고요. 보니까 국방위, 외통위, 뭐 정무위, 산자위. 산자위도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임위. 그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거예요. 네.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저는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오전에 네.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네. 이제 결정을 좀 내부에서 했던 후보로,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진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나 한번 상임위원장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죠. 삼선은 다 지금 대상자니까. 그래서 예.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재미없어. 예. 받아들여 7개라도. 아. 그래서 추 원내대표가 못하겠다 하고 내려놓고 추경 원내대표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요. 이쪽에 용산이 있고 네. 지금에는 또 당내에서 맞습니다. 삼선 의원들이 있고 이렇게 샌드위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콧하고 이제 장외 투쟁했던 네. 국민의힘 108 의원들은 입장이 좀 곤란하겠죠. 아, 그래요. 어쨌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네. 삼선 의원들 입장에선 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친윤 인사라고 불릴 만한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원장에 내정이 됐다는 소식 네 지금 슬슬 들려오죠. 윤한홍 뭐 네. 정무위원장 얘기도 있고. 보십시오. 지금 네. 석유 게이트의 비리에 대해서 파헤쳐야 할 산자위의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으로 네. 알고 있고요. 아 산자위 중요한데 액트지오. 그리고 맞습니다. 기재위. 기재위. 그거 중요하죠 예산.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 사리를 옷에 달아입고 나가? 그건 국가기록물 반출 및 훼손이야라고 말했던 송원석 의원이 기재위 위원장으로 지금 자리를 갈것 같아요. 예, 갔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국방위가 성일종 의원이에요.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로. 인사를 하라 그래도 네. 그렇게 못 하겠네. 아이고. 국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 11대 7 뭐 이렇게는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원식 의장이 그냥 네. 본회의 가지고 했으면은 18대0 될 수도 있었는데 11대 7로 됐는데 물론 국회 뭐 협의하고 또 협상하고 그리고 11대 7 정도면은 의석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됐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18대 0으로 했어야 좀 국회가 효능감을 더 보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예.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근 뭐 20일도 안 됐지만 네. 너무나 효율적인 국회 그렇죠. 운영 모습 그다음에 유능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법사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지금 3주 만에 들어온 우리가, 거잖아요. 예. 저희 김주호 대변인님 얘기했던 것처럼 네. 무임금 무노동 그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받으러 그래요. 가실 수 있나요, 대변인님? 동료 시민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때 공약했으니까 그러네요. 네. 네. 뭐 대표 되면 다 반납하라고 하겠죠. 예.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론에서도 뭐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니 그래서 상황. 그 부분 좀 예, 설명 예. 들으면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오자마자 또 저 파행을 하려고 주진우 의원 발언 중이에요. 예 가진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아하.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업무도 있고 네.
좀 합의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108명의 국민의힘을 찍어준 네. 국민들도 있잖아요. 그 국민들을 대변할 목소리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처럼 고작 0.73%로 이기고 나서 그냥 반대자들은 처단해야 될 적으로 규정하고 네. 폭력적 폭정을 저지른다면 정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윤석열 폭정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방통위원 네. 야당 뭐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방통위원 2명 가지고 지금 2인 체제. 예. 2인 체제로 방송사를 정말 주먹구구듯이 정말 갖은 네. 진짜 불공정한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못 받고 있고 네.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멀어지고 그래서 있다. 대국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협치를 취할 최소한의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협치를 위한 최소한 저렇게 노력. 싸울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기재위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위기 대책을 논의할 곳이 기재위예요. 그런데 여기 송원석 의원이 일단은 잠정 내정됐다고 전해 들었는데 네. 지금 9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과 한 알에 올 봄 3, 4월에 10,000원이었으니까 네. 이거 해결할 방안들 지금 음. 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싸울 게 아니고. 그리고 네.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21일에 열렸고 이제 법정 심의 기한이 6월 27일이에요. 이틀 후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지금 기재위 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서 뭘 방탄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민생을 돌보겠다고 한 당 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네. 늦게라도 들어왔으면 일을 하셔야 돼요. 뭐 3분의 2는 내놓더라도 월급 네. 나머지는 들어와서 일한 정말 일을 해야 예, 된다.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래서 네. 뭐 일하는 국회 만드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원 구성 본회의를 열어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빨리 처리도 안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상임위원장 선임하는데 2박 3일 걸린대요. 당원 시간 당규로 달라고 당원 하더라고요. 당규 아니 자기들 상임위원장 뽑는 거 2박 3일 걸린다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동안 20일 동안 뭐 하고 저는 이것도 지연 전략이라고 지연 작전? 생각합니다. 네. 일을 국회의원으로 임명됐으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놀 생각만 합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예. 그 추경호 예.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백령도가 네, 있다면서요. 백령도가 있대요. 6.25 맞아서 백령도 가서 아니 원구성 해놓고 사퇴해놓고 백령도 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유. 저렇게 하다가 국회 와서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만류하고 있잖아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지금 바람 쐬러 간 것 같은 느낌. 일을 해야죠. 네. 6월달 지금 시간 다 가고 있는데 저런 식의 태도는 정말 정부 여당 맞습니까?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터트리면 다들 멀리 가요. 여의도에서 돌아오세요. 왜 그럴까요? 왜 돌아오세요. 그럴까요? 예, 돌아오십시오. 추경호 네. 원내대표님 돌아오십시오. 다들 국민의힘에서도 사의하지 말라고 사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뭐 연임하는 네.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김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대표직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서 네. 총선에 대승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승 카드, 네.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당원들과 구성원들이 다시 연임을 해달라고 하는 이 사항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그렇죠. 힘들어하셨고 테러까지 당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달라서 그냥 뭐 호락호락한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런
그런 소신이 강하고 네. 그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당론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지난한데 그런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개인한테 힘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백 명의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그냥 뭔가 예. 정권 지지율만 떨어지면 소환하고 기소하고 음.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게 일이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재판 4번이라는데 앞으로도 정말 같지 않은 이유로 기소를 남발할 거로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들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불리함,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책임을 남에게 안 진 적이 떠넘긴 적이 없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남 탓 안 하고 네. 자기가 다 떠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불리하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마음 책임진다는 자세로 네.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지방선거 대선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잔인한 일이에요. 단식해서 몸 축났죠. 그리고 내부에서 김조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범죄자다. 이재명 묻는다.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큰 사람을 당대표로 놓으면 우리 당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런 내부에서의 공격들도 있죠. 네. 그리고 올 초에 또 테러가 있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에 불려다니죠. 그럼 인간적으로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네.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근데 음. 계속 마라톤 달린 사람한테 그 다음 날 바로 경기 있으니까 아. 선수 등록해서 다시 뛰어. 또 뛰어. 또 이러는 마라톤에. 건데 지금 나 아니면 뛸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냥 바통 계속 내가 들고 갔던 거 들고 뛰시는 거예요. 그거를 당원분들이랑 지지자들은 알죠. 근데 어쩌겠어요. 희생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연임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초반에 나왔을 때는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어보고 어제도 들었지만은 그 뭐 웃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그냥 웃고 넘어가고 뭐 웃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있다. 결단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선 그래요. 민주당이 1급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이회창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러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은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전당대회 때 네. 자신의 소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당원들한테 설명하고 선택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여태까지 역사를 이뤘고 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전준위도 꾸려지지 않았거든요. 전준위가 꾸려지고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그런 공표가 난다면 경쟁자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도 뭐 많은 후보들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최고위원 선거,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매우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당대표도 경쟁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당원들의 판단 또 국민 여론 뭐 이 반영이 되겠지만은 국민들의 판단 이게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거쳐 가지고 결국 뭐 연임을 선택하든 아니면은 뭐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지지자의 뜻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또 헌신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일단은 뭐 이 전당대회까지는 민주당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데 민주당의 리더십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공동교섭단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조국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손잡는 거 아니냐. 손잡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교수단체 구성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교수단체 기준을 10석 정도 낮추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20석에 맞추기 위한 네. 어떤 움직임이 또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그 질문, 그 기사가 났다는 걸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만 당해서 저한테만 안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교섭단체를 이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 다른 어떤 소수당하고 이제 합치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기사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내부와 뭐 소통이 안 된
그런 입장이다. 제가 내부와 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회동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렇게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걸 보면 이제 곧 뭐 21명이니까 다 합치면 교섭단체 이제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기자분들 쓰셨을 수 있는데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희 그때 왜 100일 잔치 했을 때요. 아. 좀 전에 황운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를 이제 꾸릴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난 거예요. 네.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 적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원대들끼리 2주에 한 번씩 이제 오찬을 하자는 약속한 건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 진전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이제 진행된 바가 있으면 제가 오마이뉴스에 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단체 공동으로 야 6당이 꾸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꾸리는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최혜병 특검법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의힘에서 발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대법원장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후보 중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진일보한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꼼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나올 것 같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아마 당권 주자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는 이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후보 특검이 있었습니다. BBK 특검. 그 어떤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맞아요. 면죄부만 주고요. 네. 특검에 합류했던 그 수사 검사들이 승승장구해서 승진하고 어떤 분은 저기 영포 빌딩에 세입자로 있었잖아요. 네. 이 BBK 특검이 제가 알기로는 대법관이 네. 추천한 인사로 알고 맞아요. 있고요. 이런 특검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고 지금 검찰을 얼마나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독이 든 그런 제안이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특검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냥 검찰 네. 이원석 검찰에서 그냥 수사하면 되죠. 본인들이 청계산 가서 같이 윤석열, 한동훈, 신봉수, 네. 송경호 같이 소고기 먹던 그 친한 소고기 검사들이 파티.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네. 됩니다. 전혀 예. 받으면 안 된다. 절대 받을 수 그건 없다라는 있을 수 거고요. 없습니다. 한동훈 안. 저는 한동훈 지금 후보가 네. 이제 나 당대표 출사표 던진다라는 그 소통관 회견하고 나서 백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때 김건희 종합특검에 관해서 명칭을 어떻게 썼냐면 예. 도이치 사안, 아. 김건희라는 말도 못 했군요. 가방 사안. 박사. 가방.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 정말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총선 참패 후에 모든 책임을 안고 2달 만에 다시 기사회생하여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분인데 예.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대하는 자세만 봐도 과거 김은혜 의원이 네.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아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네. 그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하는 발언은 굉장히 한동훈 그 후보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 과거에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쭉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 특검인 그 조폐공사 파업유도 그리고 온로비 특검이 1999년에 네.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런데 이 특검 후보는 대한변협이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관례. 네. 그런데 이후 출범한 9명의 특검 중에 5명이 변협, 그리고 4명이 대법원장 추천이었고요. 네.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이거 변협에서 했고 BBK는 대법원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폐공사 파업 유도는 한동훈 후보의 장인어른 관련된 수사예요. 그럼 자꾸만 한동훈 그 후보의 가족들 사건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해서 잘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치던가요? 누구에게 조언을 듣고 나와서 네. 얘기한 겁니까?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홍길동도 아니고. 이름을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 정말 당을 잘 이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과연 일반 국민들이 뭐 당원들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키겠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나쁘다고 했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김건희 여사 지키려면은 한동훈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는 특검하자 그러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이거 특검 지금 안 된다. 검찰 수사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사표 던진 분이 네 분이죠. 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네. 그런데 한동훈 지금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접촉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서 그리고 만나고 뭐. 한동훈 후보는 통화는 했는데 10초 네.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10초 통화. 근데 그 통화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였는지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썼던 그 번호 아직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번호로 개인 전화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 그 번호 찍히는 번호 있죠. 그걸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측근에게 듣기로는 콜백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한다 그래. 하고 그 이후에는 콜백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통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대통령실 유선 전화랑은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이 즉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면 그런 논리라면 통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콜백은 못 받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전혀 뭐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특검법을 한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로할 것 같은데 이거 얘기 듣고 근데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특검에 이제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발 사주. 그래서 그렇네요. 굉장히 양날의 검일 겁니다. 자, 한동훈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또 고발 사주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 들어가면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게 등장하는 또 있겠네요. 인물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뭐 발의를 특검법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발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 대표가 과연 또 한동훈 위원장이 될 수가 있을까? 지금 구도상으로는 처음에 과반해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부대표님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볼 때는 과반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은 네.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 이제 좀 그런 리더십 자체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많이 이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저렇게 좀 덜 떨어진 리더십으로 계속 패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끌어줬으면 됐겠다. 네. 그 타켓에 맞춰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 네.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은 뭔가 좀 검사 특유의 깐족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은 좀 없어졌다. 네. 나름 진솔하게 어떤 구의원, 시의원들이 처음 출마하는 그 마음으로 네. 이분이 또 출마 처음 해본 거 아닙니까? 아. 모든 선거에 처음 출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정은 좀 보였다.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좀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 좀 부담스러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담스러운 거죠. 맨날 욕이나 먹고 이상한 것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는? 그거가 좀 차별됐고 저는 좀 나경원 의원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왜요? 저는 준비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네. 처음부터 뭐 염치 없는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왔다. 뭐 그러면서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마구 악담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사실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그런데 다른데 지원 유세도 못 갔어요. 자기 지역구가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네. 결국 이기적인 선거 아닙니까? 네. 당의 지도자가. 그래놓고 자기 이겼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남들 수도권에서 다 떨어졌는데.
그렇네요. 그건 예, 좀 그 배려가- 이기적인 아니 정말 이거는 예. 웰빙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부실한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선 후보를 원하는데 네. 나는 대선 후보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요. 네. 그냥 제가 봤는데 그냥 자다가 갑자기 등 떠밀려서 나온 거야. 아무런 준비도 없어. 그 해탈했어. 그래요? 그리고 일요일 날 조금 이제 그렇게 해탈의 경지를 보여준 이후에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저급한 네거티브를 시작했죠. 아. 한동훈은 10초 통화했지만 저는 몇 시간 만났습니다. 이런 야거르지용 이런 저극한 거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도태우 네. 또 네거티브의 꿈나무들이 아하. 이제 다시 원희룡 들어온다고, 그분들. 그런 사람들과 합을 맞춰갖고 네.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깐족 정치를 타파하려고 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기세를 잡았고 만약에 좀 대립이 되고 선거전이 붙는다면 원희룡 지사가 얼마나 처절한 네거티브를 할 것인가 아. 친윤들과 그것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한나원 이렇게 윤석열 방탕 원정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그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지율이 높다기보다는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율이 낮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정 동행을 말을 했어요. 당정 그런데 동행. 지금 석 달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란 말이죠. 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20% 이제 아래를 돌고요. 그러면 20%대의 그 지지율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다는 건 나머지 80 국민과는 동행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명하셔야 될 거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생생한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생생한 민심은 뭐가 있냐? 디올백 수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걸로 아하. 일단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오기 전에 네. 민심을 정말 듣고 반영하겠다 했으면 약속대로 포토라인 앞에 손을 잡고 가시든 김건희 여사를 세우는데 공을 세워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 있네요. 약속이에요. 예. 본인들이 다 한 약속이에요. 약속. 지사는 뭐 네. 레드 팀을 만든다는데 레드 레드 팀은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야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짜 하고 싶었나 봐요. 마음속에 예, 예. 진짜 하고 비서실장 싶었나 봐요. 하고 근데 싶었는데. 못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와서 레드 팀 만들겠다. 그건 좀 아니죠. 버킷리스트를 지금 그렇네요. 현재 실현 중이신 것 같다. 아, 예, 하나씩 라는 하나씩. 생각 듭니다. 원희룡 네. 후보. 장관도 하셨고 네. 당 대표도 지금 하고 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건데 자 결국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당 대표 한동훈 유력하다라고 보셨고 강미정 대변인 누가 이렇게 보이세요? 저는 누가 유력하다기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심으로. 바람을 네, 바람을 바람입니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안 그래도 저희 네. 그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 네. 본인 얼굴 나온 입간판을 세워놓고 한동훈 화이팅 이렇게 운동하더라고요. 그 입구에다가 바로 옆이 국민의힘 당사예요. 그쪽엔 왜 안 가고 자리를 거기다 잡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이게 집회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뭐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측을 하셨고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한동훈으로 바람을 가지고 계신 또 강미정 대변인 그래야지 쉽게 가요. 쉽게 간다. 왜냐하면 한동훈 특검, 네. 김건희 종합 특검, 최혜병 특검은 곧 윤석열 특검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걸 여러 군데로 아. 이제 에너지를 분산하기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예 집중 타격한다. 집중 타격으로 네, 아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당 대표가 되면 예. 어떤 국회 통과한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법안들에 대해서 네. 아마도 대통령이 수도 없는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할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제2 투표를 할 때 8석만 가지고도 아 이게 통과가 되기 되죠. 때문에 아. 그거를 아마 막기 위한. 캐스팅 보드로 이용해서 음. 윤석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걸 믿고 출마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캐비넷이 혹시 있을지 캐비넷이 모르는데
서로 그러면은 서로 예, 그렇죠. 목줄을 잡고 흔드는 서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8석이 그렇게 뭐 크다면 크지만은 8석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8석을 가지고 더 세게 목줄을 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네. 김건희 여사나 이런 쪽에 뭔가 좀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인상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지금 아무런 권력이 없으면 네. 그 캐비넷이 진짜 더 활짝 열릴 수가 있어. 아.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게 특징이거든요. 약자한테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살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게 아닌가. 그렇기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네. 계속 그 어떤 줄타기를 하면서 네. 뭐 서로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서로 그냥 줄타기하면서 서로 지금 김지호 대변인 말이 예.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바로 전에 네. 경찰에서 한동훈 그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수사심의위 일단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게 딱 결정이 되자마자 어떤 비슷한 시기에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를 방탄조끼 삼아서 예. 내가 한번 의정 활동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방어, 자기 방어. 네 자기 방어 기제 절박할 때문이 수 있겠네요. 아닐까라는 한동훈 생각. 위원장 목숨 걸고 입장에서도. 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고 7월 23일 전당대회 한 달 남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들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 7월 20일은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아 그래요? 네. 7월 20일. 네, 3일 빠르죠? 네. 네. 그 민주당은 8월 18일로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8월 네. 18일. 전당대회 맞습니다. 후보군은 어떻게 지금 좀 아무도 하셔야 돼요? 모릅니다. 아. 지금 당대표 후보로 어떤 분들이 그 출사표 던졌는지도 모르고 네. 최고위원도 2명이 뽑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아. 그러나 민주당의 어떤 분들이 출사표를 던질지는 알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뭐 조국혁신당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수조작 의혹, 이 불법 면회 의혹 이 밝혀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부위원장으로서 네, 김지호 네, 부대변인이 활동을 열심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게 뭐냐면은 그 진술 쌍방울 대북 성공 사건 관련해서 진술 조작이 의혹이 있는 분이 세 분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 회장 세 분인데 이 안부수 씨의 따님이 안부수 아버지를 만날 때 유치장 교도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면회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반인 아니 검찰이 수사하는 데지 가족들 일반인- 면회 시켜주는 데입니까? 검찰청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불가능한 그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법 면회 알선을 검찰이 했냐 수원지검이 했냐 이거에 예.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네. 검찰에서는 증거 물품이 필요해서 불렀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면회시켜 줍니까? 이것은 사실은 특혜네, 특혜. 이것 불법 그러니까 특혜. 뭔가 좀 안부수 네. 증언 조작에 협조하기 위해서 딸을 검찰로 불러들인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안부수 네. 씨의 따님이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죠. 쌍방울 예. 오피스텔에 그 안부수 따님이 인터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금전을 가지고 증언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이 진술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그 흉악한 범죄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네. 감찰이 잘 안 되면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익명으로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은 사법방해다. 저희는 언론에 그게 밝혀져서 언론이 또 뉴스타파에서 쓰면 잘 안 받아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입장을 내면 뭐 저희가 한두 건 나오면 또
검찰청에서 입장문을 냅니다. 그래서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진짜 열일하고 계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야 그제서야 막 보도가 나오고. 아니 결론적으로는 검찰에서 반박을 해야 네. 보도 10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알려지는 거예요. 한쪽 입장만 쓰면 안 되니까 검찰 네, 입장이 네. 나와야 그쵸. 또 보도가 그럼 나오고. 우리는 한두 건 나갈 때 검찰이 막 10개 내요. 네. 그건 사법방해다. 뭐가 사법방해예요? 사법방해는 본인들이 하고 있지.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감찰하든지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아니 공공기관이 비리 의혹이 있는데 감찰도 못합니까? 음. 이 정말 윤석열 정부 검찰은 그 감찰을 하면 결국 어쩌겠어요.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 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죄가 없다 그러면 한 사람의 경로가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듯이 수사를 하거나 감찰해서 무마하면 네. 엄청난 사람들이 개입을 하니까 감찰도 수사도 못하고 그냥 익명 문자로 우기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검사가 그 수용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금지하고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그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 방지법을 이제 제1호 법안으로 차규근 의원의 1호 법안이고 저희 네. 조국혁신당 4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음.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30건, 그러니까 30건에 한해서만 검찰이 수용자를 만나러 조사를 갔고 나머지 4만 건이 넘게는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안부수 그 회장 건과 마찬가지로 진술의 조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안부수 회장의 따님이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네. 쌍방울 임원들이 거기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검사가 아빠랑 보석으로 해결을 받대라는 대화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량에 관련해서도 그 자리에서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른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에서도 비슷한 같은 의혹받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안부수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부수 회장 건도. 참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내라가 했는데 찔끔찔끔 내다가 네. 그리고 아니 그거 아니다 사법방해다는 이 주장만 또 찔끔찔끔 나오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지금은. 빨리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저는 이 그 박상용 검사, 신봉수 검사 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입법청무에 출석을 해가지고 네. 정말 진실을 한번 밝혀야 된다. 이분들도 또 선서를 못할까 걱정이 좀 되지만 유행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쌍방울 대북송권 사건 조작 네. 사건도 한번 정말 이 당에서 확실히 밀고 나가야 돼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 네. 검사가 중간에 껴서 진술 조작을 했다면 이거 정말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 검사들이 그랬겠어요? 검사들한테 만약에 검사들이 그랬다면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뭔가가 베니핏이 있으니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명을 하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요? 항명을 피하기 위한 네. 집단 항명 모두가 수색제 다 처벌 박정훈 될까 봐? 대령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원희룡 네. 후보가 진짜 자다가 항명을 못해서 나온 게 출마한 게 아닌가 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항명제 걸릴까봐. 아니 진짜 기자회견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 그냥 매가리가 없고 나중에 백불 할 때도 이제는 뭐 기자가 질문하면 기억도 못해. 3가지 질문하니까 그렇게 3가지 질문하면 제가 기억 못하니까요. 저 시간 많아요. 하나씩 보셨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제가 네. 그 의원회관에서 5층에서 이제 소통관 브리핑장 가려고 이제 복도를 나서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왜요? 거기서 원희룡 후보가 아. 기자들하고 네, 브리핑 하더라고요. 네, 네. 백브리핑을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근데 통행까지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대표에 당선될 때도 사실 여론조사 이제 꼴등을 하다가 네. 1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힘이 남아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안 되게 하려는 한동훈 대표를 안 되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가 가동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후보는 됩니다. 네, 당 알겠습니다. 대표가 될 거예요. 되기를 바라는 입장. 꼭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일단 기도하시는 분. 신윤들이 카드가 없으니까 네. 옛날에는 뭐 이용 의원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장해찬 도태우야. 사실은 공당에서 예.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을 뭘 대사면에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대선 때나 정말 힘을 모을 때나 가능한 거지 전당대회 두고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좀 그래도 대중적 인지도 그다음에 네. 극우 보수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최고위원이 안 되더라도 원희룡 이런 네. 보수 인사에 끼워 넣어서 아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저열한 네거티브를 그런 용도로 네.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사면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하.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으로 네. 김지호 대변인님 출마해서 같이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마 하실 건가요? 해야죠. 진술을 거부합니다. 뭔가 준비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진술 거부.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는 네. 신구 선배님과 후배님의 음. 그런 정치 철학 노선 투쟁이 치열하고 저는 어쨌든 세대 계승 저도 네. 나이가 들었지만 뭐 세대 계승하고 새싹. 뭔가 네. 당원 중심 민주당 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면 출마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당원의 권리라는 거는 당원이 직접 출마해서 네. 획득해야 그게 정말 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네. 어떤 우리 진영의 최고 지도자로 되시는 분이 출마 선언도 안 했고 그다음에 선배 후배 동료들에게 네. 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의견을 숙고 중이라고 구하고 있다.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이 긴 걸로 봐서는 아마 출마할 가능성. 여의도 아니냐? 푸바오로 네. 캐릭터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다들 좋아하잖아요. 여의도 푸바오. 네, 여의도 푸바오.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푸바오 최고 네.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장해찬 도태우. 전 최고위원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나오는 게 채널 A 보도가 어제 있었네요. 채널 A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공선 취재 불법하고 무소속 출마 인사에 대한 일괄 복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네. 도태우 변호사 대표적인 사례니까 네. 복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매체 보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뭐 반박하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계속 근데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장해찬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검찰 송치 앞두고 있지 않나요? 그럼 뭐 진행되는 사안이겠죠 아마. 네.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나 봅니다. 최고위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진짜 한동훈을 잡기 위해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네. 그러한 업무를 안 해요. 근데 곧 다음 지도부가 생길 건데 그런 뭐 본인들이 대선 출마합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거지 본인들은 선거 관리 잘하고 새로운 지도부한테 이관하면 되지 이런 식의 꼼수를 안 쓰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이 장해찬 도태우를 받아들여서 어떤 후보에게 불리한 네. 그러한 영향력을 주려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 결국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남기는 뭐 글이나 이런 거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듯한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원희룡 후보처럼 네. 그냥 항명을 못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요. 그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 전당대회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긴 끌 것 같아요. 성공했죠, 뭐. 여러 의미로 이목을 이슈몰이는 끌고. 했습니다. 자, 옛날에 보면 장터에 개싸움, 투견이 일어나면요. 사람들 불러모으기 위해서 많이 네.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싸움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진짜 어떻게 기자회견 일요일 일어났는데 어제부터 일어나는 그 낯뜨거운 네거티브 저열한 네거티브가 같은 단 동료 동지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정말 저열한 네거티브의 본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슈의 중심에서 그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발 물러나 있겠습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큰 재미를 주고 또 공방을 서로 하는 역할은 네. 국민의힘이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도하게
또 전공법으로 가보도록 음. 할게요. 아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만 싸우면 재미없으니까 예. 국회로 들어와서 상임위를 난장판 하려고 법사위부터 지금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때 장애투쟁할 때 그냥 네, 참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참 답답한데 국회 상황 지금도 이제 법사위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기회 얻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두 분 이제 보내드리면서 법사위 상황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멋진 발언, 멋진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